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7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제4절 해가지고 점유권의 효력 나와 있습니다. 그랬고 양가로 1번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제일 점유권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년 시험에 하나씩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자 바로 위에 약간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적어 두십시오. 거기 무단 또는 불법 점유자 위에다가 지금 그 점유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불법 점유자입니다. 불법 점유자.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 무단, 불법 이렇게 적어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가령 갑하고 을하고요. 갑소의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있었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을한테 인도를 해줬고 그 다음에 임대차가 끝나게 되면 갑이 얘로부터 물건을 반환받아가지고 회복을 하겠죠. 회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사람은 지금 임차인이니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 점유자는 불법 점유자.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머릿속에다 그걸 좀 꼭 잘 넣어 두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 되게 그 수강생 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갑이라는 친구가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원도 소유하고 있고요. 여기는 사과 과수원입니다. 그랬고 이제 사과를 따면 저장을 해야 되니까 창고도 소유하고 있고요. 그다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옥, 집도 이렇게 부동산 3개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친한 친구 을이 있고요. 그 을이라는 친구는 여기에 그냥 뭐 가옥 같으면 비밀번호도 다 알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출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고 요 갑이라는 애가 미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럴 때 그 친구 을이요, 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 관련 서류를 전부 다 위조를 하고 지 앞으로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병한테 이거를 다 팔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매매계약 하고 그 다음에 각 부동산에 대하여 병한테 인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등기도 다 해줬다라는 것.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갑이 돼 보십시오.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지금 사기꾼한테 인도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한테 요 부동산의 점유를 허락받은 바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의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죠. 불법 점유자입니다. 불법 점유자. 그래서 요 일이 가령 2000년 4월 1일 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갑이요 잠시 2002년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여행 갔다가 왜 들어왔냐? 월드컵 보러 왔다는 거. 월드컵 보러. 그런데 월드컵 보러 왔는데 이제 월드컵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병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병의 입장에서도 요 을이라는 사람을 소유자로 믿고 지금 샀다라는 겁니다.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법적 절차를 밟아서 갑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1년 동안 싸웠습니다. 03년 4월 1일 날 병의 패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패소 판결. 갑의 입장에서 보면 승소. 그래서 결국에는 전부 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넘겨줘야 된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등기 받아도 얘한테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그리고 병이 을을 소유자라고 믿었다. 오신 소유권자 또는 자기에게 지금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지만, 즉 선이지만
점유할 권리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도를 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방금 우리 제목에 나와 있는 점유자입니다. 점유자. 이 사람은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무단 또는 불법 점유자. 그래서 반환을 받아서 이 사람이 자기 점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회복자의 관계. 그런데 뭘 다루는 거냐면, 자, 이제 병이요, 전부 다 점유를 갑한테 넘겨줬습니다.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둘 간의 법률 관계는 물건 돌려주는 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물건은 돌려줬는데 그동안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과수원에서는요, 00년 가을에도 사과가 수확이 되었고, 다음 01년 가을에도 병이 사과를 수확을 했고, 그 다음에 02년 가을에도, 어차피 03년 4월 1일 날 02년 가을에도 사과를 수확을 했다라는 겁니다. 과수원은 돌려줬는데 요 사과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소유물 반환에 따른 소유물, 뭐 시험에 나올 용어는 아니고요. 반환에 따른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절. 대충 이 말이 어떤 느낌인지 오십니까? 네, 과수원은 돌려줬지만 사과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거를 조절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과수원에서 발생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창고에서 가령 00년 겨울에 병이란 애가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화재를 일으켜버린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병이 지 물건도 아니고 갑의 물건에다가 불을 질러버린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가옥. 자, 예를 들어서 병이란 애가 저 가옥에서 살다가 이 가옥이 노후가 돼가지고요, 노후 가옥 수리비로 $100만 투입을 했다. 이 100만 원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만약 부엌이 재래식이어가지고 그 부엌을 신식 부엌으로 개조하면서 1000만 원의 자금이 투입이 됐다. 요 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조문을 읽어보기 전에요, 선의의 점유자, 자기한테 지금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믿은 사람, 선의 점유자를 우리 민법은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는 뭘 한다고 되어 있느냐, 과실을 취득을 합니다. 요 사과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02년 가을 사과. 02년 가을 사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소송 제기하고 나서 한참 갑하고 병하고 전쟁 중에 딴 이런 사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가을에 딴 사과, 이거는 우리 민법 197조 2항에서 처리 기준을 정해줍니다. 좀 이따 확인해 보겠지만 뭐라고 기준을 적고 있냐면 선악소라고. 그러면 선의의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이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가 돼버리면 소재기 시부터 악의 간주. 그래서 소재기란 말이고, 요게 02년 4월 1일부터는 악의로 간주가 되어버립니다.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는 거지 악의로 간주된 사람이 과실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의 경우에는 좀 더 조문을 읽겠지만 당연히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반환된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사과값을 보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과손부터 해가지고 이게 사과부터 해가지고 잘라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봐보십시오. 방가 1번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201조 점유자와 과실 1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01년 가을 사과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2항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다음에 지가 사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소비를 했거나 과실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사과값 물어줘라 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고 거기 선의와 관련해서 읽어보시면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 가령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을 한다. 지금 정당한 근거 거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 사례에서는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201조 1항 조문이 반복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보지 마시고 세 번째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 이거는 과실처럼 취급을 합니다. 자기가 사용해버린 이익, 과실에 준하여 취급을 한다. 그 다음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그랬으니까 과실을 수취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하는 무가 없다. 그러니까 사과 갖고 돈으로 물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과 소유권 취득을 해버린다라는 거. 바로 그 밑에 악의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죠.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의 패소를 하면 소 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해버립니다. 제가 이걸 방금 선, 악, 소 이렇게 읽었습니다. 선이, 악이, 그 다음에 소, 제기 시점.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이걸 생각하십시오. 02년 4월 1일부터는 악의로 간주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 02년 가을 사과 이거는 취득할 수가 없고 요 사과는 반환을 하든지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사과값을 보상해 주라 라고 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건너뛰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지문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201조 2항에 대한 설명인데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주 물어봤냐면 과실로 인하여라는 거. 근데 제가 방금 과실 없이 하면은 X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 자 이제 악의로 간주가 됐는데 만약 02년 가을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사과가 다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때는 사과값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과실이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뤄가지고 정답 지문으로까지 물어봤으니까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이제 참고로 갑니다. 참고 일단 펼쳐두고 제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방가로 2번 점유자의 배상 책임. 그 말은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외우냐? 일단 조문 읽어보기 전에 선자시만 현존한다. 여기 선이 뭐냐면 자가 뭐냐면 자주. 그래서 선자시만 현존하니까 조문 읽어보기 전에 이걸로 먼저 보십시오.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을 해야 되고요. 다음 선자시만 현존하니까 선타시 선의 점유자라도 타주인 경우에는 역시 손해 전부를 배상을 한다라고 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음 읽어보시면 소유사가 없는 점유자는 즉 타주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다 묶어가지고 선자시만 현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우리 사례 보십시오. 지금 선입니다. 선이. 그 다음에 자주냐 타주냐, 즉 소유사가 있냐 없냐는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매수해가지고 점유하는 사람은 자주다 타주다? 자주다. 매매계약.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주 점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안에서 요 병은 선자씨입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것처럼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된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은 궁금해하지도 마십시오. 여기는 그냥 선자씨만 현존한다. 그런데 여기 봐보십시오. 만약 을이 등기 관련서를 전부 다 위조한 다음에 요 병하고 가령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보다도 병한테 만약에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면 요 사람은 임대차, 지상권 이거 가지고 점유하는 사람은 타주 점유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선자씨 나왔고 바로 밑에 보시면 다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 똑같이 반복이니까 선이 자주 마지막 가로만 보시면 현존이익 배상 바로 아래 선이 타주 마지막에 보면 전부 배상. 그래서 선의의 타주 점유자는 오신 지상권자 이 사람을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여기 임대차도 포함이 되지만 이거는 그냥 가로쳐버리고 을이 병한테 지상권을 설정했다라고 가정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방가로 3번 이제 가옥의 문제입니다.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해가지고 제가 위에다 먼저 적어놨습니다. 원칙, 선악을 불문한다라는 거. 잠깐 여기 봐보십시오. 여기 사과의 처리 문제. 이거는 방금 봤던 것처럼 선이냐, 악이냐, 다릅니다. 여기도 참고해서 손해배상하는 거,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나 이쪽은 선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선악을 불문한다. 그리고 외울 문제가 아니라 병에 선이 악이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건은 갑소유의 물건인데 누구 돈이 들어갔냐면 병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만약 악의 경우에는 그 돈을 달라고 하지 못한다라고 해버리면 역으로요. 갑이란 애가 아무런 법률관계도 없이 병의 돈으로 지금 이익을 얻어버리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선악을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읽어보기 전에 그러면 이제 비용상환 청구권인데 여기는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개념 자체를요 지금 확실하게 잡아두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상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곳곳에서 나오니까. 그랬을 때 비용은 크게 나눠가지고 필요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유입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엌을 신식으로 개조를 하게 되면 이 가옥의 가치가 증가되죠. 증가하기 위해서 투입한 비용, 이거를 유익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요거를 필요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필요비 같은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가 있고 특별 필요비가 있습니다. 특별 필요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 뭐 비가 엄청 많이 왔다라든지 한 4, 5년 전인가요? 포항에 지진 한번 강하게 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해가지고 막 집들이 파손이 돼버렸다든지 뭐 지진 같은 거. 그러면 지금 여기 노후가옥 수리비 요건 어떤가요, 여러분? 필요비에 해당하겠죠. 필요비 중에서 통상 아니면 특별? 통상의 필요비. 통상의 필요비.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가옥에 만약 월 차임이 가령 뭐 1년 차임이 1,0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서 지금 00년 4월 1일부터
악의로 간주되기 전인 00년 3월 31일까지 가옥을 사용을 했는데 요 차임 상당액 이거는 갑한테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그랬고 아까 건물의 사용이익 이거는 과실과 마찬가지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차임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요 차임도 안 줘도 되는 상황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수리한 겁니다. 그래서 법에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요 100만 원은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험에서 또 아주 자주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익비는 제가 이제 앞으로 이 파트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올 때마다 유익비는 항상 공식 1, 공식 2, 공식 3 해가지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유익비 공식 1 이거는 뭐냐면요. 가액 증가가 현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 아무리 부엌을 신식으로 개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너덜너덜 해가지고 가치 증가 여기에 현존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것. 유익비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출액이나 증가액. 둘 중에 하나를 달라고 하는 건데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은 누가 하느냐면요. 돈 줄 사람이 선택을 합니다. 돈 줄 사람. 그러면 우리 사례에서는 돈 줄 사람이니까 점유자가 되겠습니까? 회복자가 되겠습니까? 회복자의 선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익비 공식 3. 1,000만 원 너무 큰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이렇게 두고 책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203조 점유자의 상환 청구권 1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뭐 할 때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반환할 때. 그 반환이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언제 청구할 수 있냐면 반환할 때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 적었습니다.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단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지금 노후가옥 수리비 100만 원을 못 받는가?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것.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호는 지금 안 봐도 되겠습니다. 밑에 2항으로 내려오시고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공식 1.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공식 2. 돈 줄 사람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3항 유익비 공식 3. 전항의 경우에 즉 유익비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적용 여부는 이번 순환에서는 넘어가고 우측으로 가보시면 자, 비용 상환 청구권의 행사 시기 아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제가 강조를 했냐면 반환할 때. 그래서 판례가 두 개가 있는데 전부 다 반환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위에 첫 번째 판례 봐보십시오.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에게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 반환을 청구받았을 때.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밑에가 작년 틀린 지문인데 일단 옳은 지문 봐보시면 판례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위의 판례는 반환을 청구받은 때만 적어져 있지만 아래 판례는 반환을 청구받거나 반환한 때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두 판례가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판례들이 있다. 그 다음이 이제 작년 기출지문입니다.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그 점유물의 반환 없이 회복자에게 유익비 상환처권 행사할 수 있다 하면은 X가 되겠죠. 반환을 했어야 되죠. 반환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여기는 우리 시험에 나온 이 틀린 지문을 보면서 아까 법에 뭐라고 적어져 있느냐? 반환할 때 반환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필요비 점유물에 관한 비용 상환 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불문한다. 다만 아까 확인했던 거 점유물에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은 청구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노가옥 수리비 100만 원. 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익비 공식 1. 가액 증가가 현존할 것. 그래서 제가 유익비 공식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하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틀린 지문이 요 유익비를 필요비로 바꿔놔 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유익비 공식 가령 여기 지문을 거의 가로로 바꿔가지고 필요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하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면 틀린 지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 선택은 회복자의 선택에 따른다. 돈 줄 사람. 그 다음 유예기간도 역시 유익비 공식이니까 틀린 지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의 상환기관에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하면 틀린 지문이죠. 이거는 유익비 공식이다 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는 나중에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가 지금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 마지막만 보면 30일에 17에 다 정답 지문 관련인데 이거는 지금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 그때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라는 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임대차 해가지고 점유하고 있다가 끝나가지고 반환해서 갑이 지금 점유를 회복했다. 이때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 점유자 앞에는 무단 점유자, 불법 점유자,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일 때 적용이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밑에 한 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민법 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와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 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거기 컴마 해놓은 거 이걸 제가 아까 무단 점유자일 때 불법 점유자일 때 이때 적용된다. 그 정도만 의식만 해두십시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의식만 해둔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76페이지 가시면 양과 의번 점유보호 청구권이 나와 있습니다. 점유권도 물권이니까 그 침해가 있었을 때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보호 청구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다 볼 필요는 없고요. 204조 점유의 회수. 그래서 그 바로 위에 제목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또 조문 제목에 따라서 점유 회수 청구권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런데 판례도 회수 청구권이란 말을 쓰고 있으니까 또 시험에서도 점유 회수 그 말이 점유의 반환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조문만 알아두시고 지금 저기 순환에는 조문만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점유를 빼앗아 버리는 것.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빼앗은 것. 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침탈. 그러면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깐 거기 204조 1항 한번 봐보시면 1항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지금 손해배상을 신경 쓰지 마시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갑은요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서 점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본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둑놈처럼 본권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점유라는 것 자체가 본권이 있냐 없냐 그런 걸 자체를 아예 안 따진다고 그랬죠. 그냥 사실상의 지배 자체를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만약 갑이라는 애가 도둑놈입니다. 가령 도둑놈. 그러면 얘는 본권은 없죠. 그러나 점유권은 있죠. 그래서 도둑놈도 을한테요 뭐 할 수 있느냐?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점유, 너는 침탈. 되셨나요? 그리고 만약 을이라는 사람이요 원래 이 물건의 주인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을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얘가 훔친 겁니다. 도둑놈이 내 물건 가지고 있네? 라고 해가지고 주인이 이 물건을 지금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그럴 때 도둑놈은 주인한테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습니까? 침탈했는데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까? 요건이 갖춰졌다. 도둑놈이 점유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침탈해 갔습니다. 나는 점유, 너는 침탈.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도둑놈이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다. 그래도 이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을은 집니다. 되셨나요? 법에 다 적어져 있습니다. 우측에 가보십시오. 잠깐. 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2항 보십시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판사님, 저 소유자인데요. 그 이유로 재판하지 못합니다. 재판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냐면 결국에는 이거는 점유에 관한 소고 실제 사례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주인이 이깁니다. 주인이. 왜냐하면 이 소송에 대해서 반대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반대 소송. 결국에는 본권자가 이기겠죠. 그런데 이런 제도를 만든 취지는 뭐냐면 법적 절차를 거치라는 겁니다. 아무리 도둑놈이 지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빼앗아 간다거나 이런 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 주인이 빼앗아 갔다고 하더라도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방금 봤던 것처럼 208조 2항에서는 본권을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이 소송 자체에서는 점유에 관한 소에서만은 얘가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 결국 점유제도라는 것은 도둑놈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일단 요 사실상의 지배 자체를 잠정적으로 보호를 하는 겁니다. 사회 평화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인 같은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거쳐라라는 것.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항이고요. 1항이고. 그런데 을이 지금 침탈해가지고 점유하고 있다가 병하는 사람한테 점유를 넘겨버렸다. 그러면 이 병이 점유를 승계하게 됩니다. 을로부터. 그런데 이 병이 을로부터 점유를 특별 승계한 사람일 수도 있고 병이 을로부터 을의 점유를
포괄승계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포괄승계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 상속인.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 갑의 물건을 이제 여기 도둑놈 주인 이거는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을이 갑의 물건을 훔쳐갔다. 그리고 이 도둑놈이 사망을 해가지고 병인한 애가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결국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다고 보고 결국 이 포괄승계인한테는 점유반환 처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상속인한테는. 그런데 여기 특별승계인, 가령 매매해가지고 점유를 이전받았다랄지 우리 시험에서 매매와 임대차가 나왔습니다. 을하고 임대차를 해가지고 점유를 승계받았다랄지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원칙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특별승계인이 이런 사실을 얘가 알았다면, 훔쳤다라는 걸 알았다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느냐?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포괄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도둑놈 아들이 아버지가 물건 훔쳤다는 것을, 을이 물건 훔쳤다는 것을 알았냐? 몰랐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인이니까. 자,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가셔가지고 204조 2항 봐보십시오. 천하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승계인은 당연히 본문에 대한 단서니까 특별승계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은 행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하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뒤집으면 포괄승계인한테는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서, 그러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는 왜 원칙적으로 점유반환 처분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가? 점유제도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봐보십시오. 을이 갑으로부터 물건을 침탈을 해갔다면 이쪽에 있었던 점유 질서가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는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병한테 점유를 승계를 해줘버리면 이쪽에 또 하나의 새로운 점유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애한테 반환을 청구한다는 것은 이 새로운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점유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습니다. 도둑놈에게도 일단은 점유권을 인정을 해주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보호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이거는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십시오. 왜 특별승인한테는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점유제도의 본질 때문에 이쪽에 새로운 질서가 생겼다. 이걸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3항.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 제한이 있다. 반환 청구권은. 그리고 그 밑에 박스에 있는 내용은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걸 가지고 이 조문 자체를 그대로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나중에 그냥 간단하게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것.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요. 우측으로 가셔가지고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아까 우리 2항은 봤지만 1항도 한번 봐보시면 점유권하고 본권은 존재의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1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항이 기출 조문입니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판사님, 저 소유자인데요 라고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다시요.
갑이라는 사람이 본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점유권도 있었습니다. 점유권도. 그러면 갑은 을한테 점유권에 기하여 침탈했으니까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본권, 가령 갑이 소유자였다면 소유권에 기해서 얘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되셨나요? 소유물 반환 청구, 내 건데 점유할 권리도 없이 저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거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경합한다. 선택해서 주장을 각각 인정되니까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본권이 있었던 경우에는 본권에 관한 반환 청구권하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다 인정이 된다. 물론 요건은 갖춰졌다는 전제하에 그걸 뭐라고 하냐? 경합한다는 말은요. 다시 합니다. 갑이 가령 소송을 제기해가지고요. 판사님, 제 건데 얘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점유할 권리도 없지 않습니까? 반환해 주세요 하면은 판사님이 갑, 승소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제 거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침탈해 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거 돌려받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경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 개념인데 시험에는 은근슬쩍 이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합한다라는 거,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잠시만요. 거기 한번 57페이지 잠깐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그때는 우리가 여기를 보기가 힘들었으니까 제일 위에 보시면 양가리번에 물권적 청구권 나와 있고 그 표에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왼쪽에 첫 번째 줄에 제목이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경합. 첫 번째, 소유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소유자는 둘 다 있죠.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죠. 그러므로 본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거나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확인되셨나요? 지금 요 지문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다음 지문도 봐보십시오.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전세권이라는 본권도 있었고 점유권도 있었죠. 그러면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점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면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물론 이 사람은 전세권에 기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해도 맞는 지문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전세권자가 점유가 침해당했을 때는 점유보호 청구권도 인정이 된다라는 것, 요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요 경합이라고 적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기본 개념인데 이런 데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여기서 한 박씩 뒤통수를 맞습니다. 여기 그림을 생각하면 되죠. 본권,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본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각각 인정이 된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고 이제 소유권 들어가 가지고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